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성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에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아쉬움도 남아 있을 거고 소중함도 남아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남길까라고 더 고민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친구를 마음대로 편하게 만나지도 못했죠.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많이 어울릴 시간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중요하고 또한 공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많이 만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픔도 적었을 거고 기쁨도 적었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걸 달리 기억이라고도 하지만 그 기억은 순간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보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장세함. 여기서 함은 그릇이에요. 뚜껑이 있는 그릇. 그래서 무엇을 보관하기가 좋은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릇과 같아요. 그죠? 무엇을 담아서 보관할 수가 있죠. 자, 장세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장세함이란 그 장자, 세자, 함자 한문으로 선생님이 적어놔 봤는데요. 장세함 그럼 뭔지 몰라요. 근데 한문을 보면 잘 보세요. 저 장자는 감출 장자예요. 무엇을 보관하다 그럴 때 저 장자도 써요. 여러분들 해인사에 가보셨어요? 해인사 가면 저 글자를 쓰고 있어요. 해인사의 가장 높은 곳에 장경각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때 그 현판을 보면 저 장자를 쓰고 있고요. 팔만 대장경 할 때 대장자 할 때 저 장자를 써요. 장자는 보관하다는 감추어 보관하다. 그러니까 소중한 거겠죠? 무엇이? 두 번째 목적어가 있네요. 세금이. 그러니까 세금을 보관하는 함이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조금씩 모아두는 일종의 저금통이죠. 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았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한꺼번에 세금을 120만 원 내려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죠? 매달 10만 원씩 모아서 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용카드로 물건 100만 원을 한꺼번에 사는데 그걸 한꺼번에 100만 원이 나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로 분할해서 사잖아요. 내 물건도 그렇게 사는데 세금도 그렇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세금도 부담스럽지 않게 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장세함이에요. 그죠? 자, 볼까요? 해당 대종사는 장세함을 나누어주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물이 한 분 나왔네요. 해당 대종사. 장세함은 좀 전에 잠깐 설명했었죠. 여러분, 요건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문제만 내볼게요. 우리 학교에 회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또 지나가는 길에 또는 학교에 왔을 때 운동장에서 학교 건물을 쭉 둘러보세요. 그러니까 회당대종사라는 사람이고 회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건물이 우리 학교에 있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우리 학교와 연관이 있을 거다 라고까지는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찾으면 2학년이 되어서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라고.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과거에는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세금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있었습니다. 실제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세금을 거두어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진 못했거든요.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많은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최근에서야 우리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어요. 코로나19 무료 검사로 다 받고 있죠. 그러나 과거엔 그랬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국가가 역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국가가 나서는 건 늦게 나서고 아마 허준이라는 아저씨가 먼저 나서서 열심히 하셨을걸요. 이렇게 또 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을 어떻게 내?
그래서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기도 했어요. 산의 일정한 곳을 불로 태워서 거길 밭으로 만들어서 고구마 감자를 먹고 살았던 화전민들. 세금을 피하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그런 사람 많았고 또 개화기 때도 그런 사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피하고 있었죠. 부담스러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기보다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세금을 내면 남보다 먼저 그리고 부담 없이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카드로 어떤 비싼 물건을 살 때 선생님도 그러거든요. 할부로 사요. 무이자 6개월? 그럼 무조건 무이자로 6개월로 사요. 부담이 덜 되니까. 물론 그게 이제 많이 쌓이면 똑같은 효과를 내겠지만 세금도 그와 같아요. 한꺼번에 120만 원 다 내려면 힘들겠지만 매달 10만 원씩 장삼이라는 것에 소중하게 보관을 해서 세금을 내면 이건 이런 효과가 있대요. 세금을 내는 일은 나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돈을 저축해 보셨어요? 요즘 그만큼 마음도 커질 수도 있어요. 물질로 마음을 커질 수도 있어요. 매번 어머님이 하루에 뭐 3,000원씩 주는데 그걸 다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다면 모아서 한 달에 9만 원, 1년이면 얼마나 될까요? 117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한 달에 9만 원이면 90만 원, 아니구나, 18만 원, 108만 원 정도 되겠네요. 108만 원. 그죠? 그걸로 더 큰 걸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쓰지 않고 모아놓아서 크게 쓸 수 있듯이 세금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은 우리 아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그냥 공신폰, 전화만 되고 문자만 보내는 폰을 쓰면 요금도 저렴할 테니까 한 12,000원 정도 될 거니까 그럼 2만원어치 통신료 쓰고 나머지 3만원은 통장에 넣어줄게. 너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써. 그렇게 쭉 계산해보니까 돈이 한 5, 600만 원이 나와요. 그 돈 가지고 뭘 할지는 네가 생각을 해서 잘 써보도록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 600만 원 안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모아서 무엇을 내는 일은 자기 마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모아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서로가 좋은 거죠. 이타자리라고 해요.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타,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자리, 이익이 나에게 이렇게 일거양득의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전한 해당 대종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로만 앞세우는 것을 멀리하였습니다. 말은 곧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말은 진짜 실천으로 이어져야죠. 선생님도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과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은 꼭 실천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자, 볼까요? 다음 이야기. 자, 장세하면 이런 가치가 있어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세 의무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죠? 세금이라는 것은 일단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당장의 지출 같아요. 하지만 긴 시간을 살펴보면 각종 사회보장제도라든가 또 요즘 같으면 코로나 검사라든가 이런 데 돈 내지 않고 그냥 부료를 할 수 있잖아요. 결국 어느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저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장세함은 나라와 국민들의 자주의식을 심어주려는 구체적인 실천이자 개복 운동이었어요. 자, 자주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세금 피하지 않고, 그거 내야 되면 내가 내버릴게. 내가 주인된 노릇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돈을 또는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키우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자주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그죠? 여러분들도 돈을 잘 모아서 쓰거나 돈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주인된 노릇 아니에요? 돈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돈만을 생각하고 비도덕적인 행동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장세함은 물질을
다스리는 마음을 키우는 수행이다. 좀 전에 선생님 이야기했죠. 세상의 모든 물질은 들어오면 나가요. 선생님도 월급 받으면 다 나가요. 근데 거기에 내가 주인이 돼서 올바른 가치, 법을 세워서 그것이 한쪽 마음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쓰고 뭐 일부 선생님을 위해서 쓰고 세금도 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렇게 주인된 행동으로 사는 거죠. 이는 각각의 수입에 꺼리낌 없는 지출을 따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복덕이 되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장세함은 들어가고 나아가는데 막힘이 없는 흐름을 중요시하는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어요. 물질은 들어오면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주인처럼 올바르게 들어오고 주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되게 나가게 하는 힘은 여러분들 또 모든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겠죠. 계속해서 두 번째 볼까요? 장세헌은 먼저 사람의 의식을 전환하려는 데 있었어요. 그 당시 수준으로 봤을 때 국민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세금을 냈다라는 것 자체로서 그 사람의 마음은 커져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급비도 그래요. 학급비 뭐 학교에서 예전에 무슨 거둘 때 그것을 내면 내 마음이 커져요. 그러나 그것을 내지 않고 난 좀 안 낼래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은 쫄아들죠. 마음의 크기가 적어지는 거죠. 할 건 해야 마음의 크기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좀 어렵게는 자리이타. 좀 전에 얘기했죠.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보살.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보살의 길을 실현하는 길이다. 뭐 진호국가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러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세 번째 의미는요. 그 당시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이 50년 전에 한 이야기거든요. 국가의 자립 의존도가 매우 낮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원조로 살아가고 또 외국의 원조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죠. 그죠? 이러한 식의 국민의 세금은 정부를 유지하는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력이 되는 거였죠. 세금은 곧 국력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납세를 기피하는 경향이 컸어요. 왜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세금 내는데 그게 어디다 쓰는지 몰라요. 내고 싶어요?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들 올해 세금 이만큼 걷어서 이만큼 나라 살림을 할 거예요. 국회가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해요.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쓰이고 있어요. 눈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은 무상으로 의무교육 받고 있죠. 무상으로 구축받고 있죠. 이거 다 세금이죠.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다 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세금 내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컸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 후로 이 회당이라는 사람은 물질적 자조를 강조. 이게 뭐냐면요.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지 물질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 화장을 할 때도 꼭 필요할 때 한 번 해야지 매일 그것만 가지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울의 노예, 화장품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좀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여러분들은 화장 안 해도 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화장 한 게 예뻐요? 안 한 게 예뻐요? 엄마의 답은 뻔하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진짜 예뻐지려고 준비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업을 성취하고 화장을 했을 때와 원하는 학업을 하지 못하고 화장을 했을 때 지금부터 5년 뒤에 딱 그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 자조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장세함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금융거래보다 그 선명성이 입지되는 은행거래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즉 사회질서를 강조하는 그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화장하란 이야기는 아니고요. 내 주변의 물질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판단해 보세요. 화장품, 핸드폰도 어떻게 쓸지를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서 미래에 무엇을 더 크게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